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료 시험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건설재료 시험 기사 제2회 필기에 대한 기출문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콘크리트 공학이죠. 1번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4번에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RC 콘크리트에 비해서 강성이 크므로 변형 및 진동이 작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강성이 RC보다는 강성이 좀 작죠. 그죠? 작고 그래서 작다 보니까 이제 변형이라든가 이런 진동이 변형이 좀 커지고 그리고 진동에 대한 부분도 좀 크게 발생이 되는 이런 그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시험에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필수적으로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 프리스트레스 특징에 대한 거. 2번에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봤죠.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라 그러면 평균 기온이 4도죠. 영하 4도가 아니고 그냥 그 영상 4도죠. 4도 이하로 떨어질 때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 이 계획, 우리가 이제 한중 콘크리트 시공 계획에 의해서 타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도죠. 거기 10도가 예상되는 조건일 때 이건 아니고 4도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2, 3, 4번 읽어보시고 3번에 콘크리트 양생 중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함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초기 건조 균열이 발생한다. 이건 이제 그 수분하고 관련이 있죠. 건조 수축에 대한 건조 수축 균열, 그죠? 그리고 소성 수축 초기에 발생되는 균열 중에 이제 소성 수축 균열이 있고 후기에 발생되는 균열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이죠. 건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수분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발생되는 소성 수축 균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내부에서 올라오는 블리딩의 그 물보다 표면에서 바람이나 또는 이렇게 햇볕에 의해서 표면수가 증발되는 속도가 빠를 경우에 주로 이제 발생이 되는 이런 그 균열이죠. 그리고 이제 건조 수축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가 초기 양생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은 항상 마르게 되고 내부는 그 수분 상태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그 수분에 대한 부분이 표면에서 이제 마르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균열이 발생되어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이런 게 바로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이다. 건조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분과 관련되는 거는 1번에 건조 균열 이렇게 보시면 되죠. 4번에 보시면은 초음파법에 의한 균열 깊이 평가 방법이 아닌 것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T법, TC-T공법, 그다음 BS법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풀 아웃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이제 추정하는 그런 비파괴 시험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콘크리트의 원주 시험 공식체에다가 이제 인장 하중을 이제 가해가지고 인장 강도로부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이렇게 추정한 이런 건 대표적인 비파괴 시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에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워커빌리티 반죽질기의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시험으로 충격을 받은 콘크리트 덩어리의 퍼짐, 이 퍼짐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벌써 슬럼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를 이제 관리하는 이 범위에 대한 게 한 10에서 한 12cm 이 정도 범위죠. 120mm 정도. 그런데 이거보다 굉장히 큰 이런 슬럼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한다 그러면은 시험이 잘 알고 있는 시험이 뭐예요? 이게 플로우 테스트라는 거죠. 흐름값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슬럼프가 한 600mm, 500mm, 600mm, 700mm 이렇게까지도 이제 슬럼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가장 잘 측정되는 것은 분리 저항성.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이제 플로우 테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분리에 대한 저항성. 그래서 이제 그 워낙에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료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 재료 분리에 대한 저항성이. 그리고 부배합이나 점성이 높은 콘크리트 유동성을 측정하는 것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3번 플로우 테스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6번에 믹서로 콘크리트를 혼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혼합 시간과 압축 강도, 슬럼프 및 공기량의 관계를 이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1, 2, 3번 읽어보시고 4번에 보시면 공기량은 적당한 혼합 시간에서 최소 값을 나타내며 혼합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증가한다 그랬는데, 공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적당한 혼합 시간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최대로 나타나죠. 최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 이런 혼합하고 이런 비벼주는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어느 적정한 혼합 시간에서는 이제 최대값으로 이제 공기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시간이 좀 길어지면 다시 이제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런 경향을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이런 특징을 갖는 거죠. 4번이 내용이 이제 틀렸습니다. 7번 일반 콘크리트 배합에서 물결합 제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1번 보시고 2번에 보시면 제빙 화학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물결합 제비가 얼마죠? 제빙 화학제 이거는 45% 이하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거. 그래서 55% 이하 틀렸죠.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에요. 나머지 수밀성 50%, 탄산화 또는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55% 이하 다 맞는 내용이죠. 8번에 콘크리트 시방 배합 설계 계산에서 단위 골재량의 절대 용적이 689리터이고 장골재율이 41%, 굵은 골재의 표건 밀도가 2.65일 경우 단위 굵은 골재량을 물어봤죠. 단위 굵은 골재량. 그래서 이제 단위 굵은 골재량을 구하는 거는 단위 골재량, 이걸 이제 G로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단위 굵은 골재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용적에다가 뭘 곱해요? 용적에다가, 밀도를 곱해줘야 되죠. 그죠?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용적이 지금 689리터니까, 이거는, 리터를 이제 루베로 고치면 되겠죠. 이거 이제 1리터는 1루베는 이제 1000리터니까. 그래서 이걸 루베로 고치면 0.689 세제곱미터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이제 골재에 대한 전체 용적이고, 여기서 이제 굵은 골재의 율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장골재 율을 전체에서 이제 장골재 율에 대한 걸 빼주면 굵은 골재 율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장골재 율 0.41을 해준 만큼만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면은 이제 굵은 골재에 대한 이제 그죠? 최적이 나오는 거죠. 굵은 골재에 대한 최적. 여기다가 굵은 골재 표건 밀도가 2.65라고 되어 있죠. 2.65. 그래서 2.65를 이제 킬로그램 단위를 고쳐줘야 되죠. 킬로그램하고 이제 메다의 3승이니까 2.65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10의 3승이 돼야 되죠. 그죠?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1077 킬로그램 이렇게 떨어지죠. 1077 킬로그램. 굵은 골재량은 이제 1077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단위 고칠 수도 있겠죠. 그죠? 2.65 그램 퍼 세제곱센치인데 이거는 킬로그램 퍼 메다 3승. 그죠? 세제곱미터로 이걸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2.65